안녕하세요. 락이코드 튜브입니다. 자, 등장하는 캐릭터의 활동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늦어진 이유는 제가 최근에 새로운 일에 적응하느라고 한 2주 정도 걸렸고요. 줄리라 BCT 일머리를 익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서 여유 있는 시간이 확보되는 데까지 아마 일주일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은 유튜브에 플러터의 제 첫 번째 스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코딩 셰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구글에서의 이벤트에 관련된 서로 연기가 된 것 같고, 아마 구글에서 플러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커뮤니티 확산에 대해서 움직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실 것은 자, 첫 번째 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요. 생성하고 처음에 메인 함수에 자, 이 부분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기라고 봤을 때 컴퓨터 웹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자, 크기가 다양하게 바뀌죠.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이 경우는 이 에뮬레이터는 크기를 바꿀 수 있는 리눅스용 에뮬레이터입니다. 자, 리눅스 에뮬레이터도 컨트롤 하는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에뮬레이터보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젯 플러그 바인딩이라는 것은 각각의 기기에 맞춰줄 수 있는 통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포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 run 앱을 실행을 하다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my app 자, my 앱에서 바로 메인 함수 내에서 플레임이라는 게임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플러터하고 연결시켜서 플러터 내부의 프로젝트에 다양한 카테고리를 만들게 되면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플러터하고 연결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stateless stateless는 compile time이나 run time 중에 데이터가 변동이 되지 않았을 경우를 사용한다겠죠. 그리고 그 리턴 값으로서 material 앱에 자, 여기에 배너를 제가 삭제를 했고요. 타이틀을 아무거나 써도 되고 스팀 데이터는 보편적인 색깔을 파란색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여기에 stateful widget 여기서부터는 데이터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쓰는 경우죠. 주로 이제 런타임의 데이터의 사용자나 또는 내부 프로세스 과정 중에서 데이터가 변했을 경우에는 stateful widget을 사용을 합니다. 자, 스캐폴드는 이제 쉽게 표현해서 스마트폰에서 화면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바디 부분에 게임 위젯이라는 징검다리를 사용을 합니다. 이 게임 위젯 내부에는 속성값으로서 게임도 있지만 그 외에 이게 텍스트 디렉션, 로딩 빌더, 그 다음에 에러 빌더, 그 다음 백그라운드 빌더 대체적으로 이 장점 중에 하나가 스택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레이어 방식이 있습니다. 자, 레이어라는 것은 겹겹이 쌓는데 투명 필름을 또 쌓고 올라가는 형식으로 보면 되겠죠. 플루토도 그렇지만은 플레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택의 개념과 큐의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스택이라 하면은 어떤 공간에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first 먼저 들어온 것이 나중에 나가고 나중에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는 스택의 개념이 있고요. 이렇게 Q라는 했을 때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들어간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있겠죠. 그러면 나갈 때는 첫 번째 들어간 것이 첫 번째로 나가는 것을 Q의 데이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게임 위젯이라는 이 징검다리 연결고리를 하는 이것은 자, 플러트하고 연결시켰을 때 이걸로 연결하되 그 화면상에서 스택의 개념 또 다른 레이어 방식이죠. 레이어라는 것은 층이란 뜻이고 그래서 하나의 층 위에 또 투명 유리 이렇게 있을 거고 투명 유리에다가 뭐 어떤 것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투명열이 이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레이어에 대해서 자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게임 위젯 내부에는 이런 속성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상속이라는 개념을 잠시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위젯이 있었을 경우에 그 위젯은 부모 위젯을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 위젯은 어떤 개념이냐면 다양한 책꽂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책꽂이 내부에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9개가 될 수도 있고 뭐 2개가 될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면 되는데 이미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그 클래스를 위젯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위젯 내부에 그 클래스 내부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고 그 속성을 내가 원하는 것을 사용을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게임 위젯 내부에 보면 이런 칸칸이 있듯이 이게 에러 빌더나 백그라운드 빌더 또는 레이, 오버레이, 빌더 맵 이런 그릇들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요. 그 중에 필요한 딱 하나인 게임만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 이름을 제가 원하는 대로 빈치 게임이라고 지었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물론 별도로 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용해도 되겠지만 보기 편하게 코드 길이도 짧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빈치 게임하고 상속을 받죠. 플레임 게임이라는 것을 상속을 받습니다. 자, 플레임 게임 내부에 이제 다양한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 렌더나 렌더 트리, 뭐 업데이트 트리, 자 이런 메소드들이 존재를 합니다. 아직은 이게 복잡한 관계를 보실 필요는 없고요. 여하튼 그 내부에 책꽂이 안에 그 각 칸이 있듯이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자, 플레임에서 화면을 제가 가져오면은 자, 플레임 다큐멘터리에 자, 플레임 구조를 봤었을 때 파일 스트럭처 게임 루프를 보시면은 자, 이 그림이 나오죠. 라이프 사이클이고요. 자, 업로드는 한 번만 실행이 되고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자, 이 중요한 곳이 여기입니다. 렌더하고 업데이트인데 이것이 계속 60Hz 정도 초당 60번의 화면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0Hz 정도로 화면이 바뀌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업로드를 하게 되고 마운트가 이루어지고요. 마운트란 뜻은 두꺼비 위에 또 다른 두꺼비 올라타는 것을 마운트라고 합니다. 자, 여하튼 자, 중요한 이 부분에서 한 번만 업로드를 실행하는데 로드의 자료 구조가 어떤 형식이냐면 이게 큐 방식입니다. 어떤 등장인물을 하나 넣는다거나 했을 때 하나씩 들어가고 때가 되면 이것이 느리게 되든 빠르게 진행되든 한꺼번에 이 서클 안에 들어가면서 초당 60Hz 60번의 화면이 바뀌는 형태고요. 그 다음 동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업데이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DT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이게 델타 T라는 얘기고 이 뜻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배우게 되면 어떤 순간 변화율을 나타내죠. 그래서 100만물의 1초 동안에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도 보실 거고 자, 그 다음 보실 것이 컴포넌트 부분에 보면은 자, 최상단에 컴포넌트가 있고요. 그리고 포지션 컴포넌트는 컴포넌트를 상속을 받습니다. 자, 이 상속 개념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가령 저희가 이 클래스를 하나 가지고 있었을 때 클래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프로퍼티라는 그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 쉽게 말해서 메모리상의 데이터 종류에 따른 크기가 다 다를 거고 그것을 미리 그 크기만큼 준비를 해 놓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메서드들이, 행동하는 메서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 클래스, 부모 위젯으로부터 상속을 받는데, 가령 여기에 아무것도 없이 부모에서 이 속성값이 있고 그릇이 3개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 행동하는 컨스트럭터하고 일반 메서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부분에서 얘를 상속받게 되면은 이 자식 위젯에서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고 얘는 아무것도 없죠. 자, 이런 경우는 이 부모 위젯과 자식 위젯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차후로 여기에 플러스해서 또 다른 어떤 프로퍼티를 만들면은 이것을 다 사용하고 플러스 이것까지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없었을 경우에는 얘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변경을 할 때는 슈퍼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슈퍼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되고, 자, 여기는 자기 자신이니까 키워드 this를 사용을 하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전에 다트 문법에서 또는 플루터 문법에서 익숙하실 겁니다. 자, 혹시 부족하시면은 반복이 최고의 스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또 포지션 컴포넌트를 상속받겠죠. 스프라이트 컴포넌트나 자 이런 거 받게 되고, 버튼 컴포넌트 얘네들도 텍스트 컴포넌트도 포지션 컴포넌트를 상속받게 됩니다. 컴포넌트는 플러트에서 위젯으로 보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대신에 타임 컴포넌트, 파티클 컴포넌트나 얘네는 포지션 컴포넌트를 상속받는 게 아니라 최상단에 있는 컴포넌트를 상속을 받게 되겠죠. 자, 이 모습을 다시 보시면 얘는 이렇게 치우고, 자, 여기에 보면은 스프라이트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스프라이트는 이미지란 뜻이고요. 하나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맞는 클래스, 즉 위젯이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도 책꽂이처럼 여러 가지 있겠죠. 보시면 책꽂이에 칸마다 있듯이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8개, 9개의 책꽂이 칸이 있습니다. 그지 필요한 것을 가져다 쓰면 되죠. 자, 스프라이트 컴포넌트를 보시면 클릭을 했었을 경우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시면은 스프라이트 컴포넌트에 대해서 라이브러리가 뜹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프라이트 컴포넌트는 포지션 컴포넌트를 상속을 받고 그 다음에 믹스인으로서 보시면은 has paint 플러터 내부에 페인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게임을 만드는 데서 굉장히 강력한 성능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얘기겠죠. 게임 만드는 데 있어서. 다시 돌아가서, 자, 그렇다면 여기에 코드 블락이 있기 때문에 코드 블락은 자,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전역 변수가 있고 지역 변수가 있었을 때 코드 블록 내부에서는 지역 변수를 사용하고 또 외부에 있는 전역 변수를 사용할 수 있죠. 블록 코드 내부에 스프라이트 컴포넌트라는 그만한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메모리 공간을 만들고 그 메모리 공간 이름을 히어로라고 지었습니다. 히어로라는 이름 그 자체는 그 메모리에 확보한 그 메모리 공간의 첫 번째 주소를 지칭을 하는 거고요. 자,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름 자체는 첫 번째 주소를 상징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보실 것이 처음에 생성하게 되면 우리가 라이브러리라는 디렉토리 내부에 메인 다트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바로 엔트리 포인트, 출입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부에서 데이터가 들어온다. 외부에서 라이브러리가 들어온다면 반드시 퍼스텍 야물 파일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디펜던시 해서 개발자 디펜던시 이렇게 나눠지는데 전 첫 번째 플레임이라는 것을 첫 번째 방법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이렇게 터미널 창에다가 플러터 add
flutter public 그 다음에 추가하겠다. 그리고 flame이라고 해서 엔터 치시면은 flame pub get까지 다 실행이 되죠. 또 다른 방법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또는 Ctrl Shift 누르고 P를 누르시면은 Add Dependency에서 Flame이라고 외부의 API를 불러오면 됩니다. 자, 여기에 사용하실 자료들을 보면은 Asset이라고 있죠. 자산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Audio, Images, Tiles라는 디렉토리가 Sub 디렉토리, 아래 디렉토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을 이대로 만드는 이유는 각각의 라이브러리에 처음에 세팅된 디렉토리 구조가 바로 이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나중에 차후에 라이브러리를 수정할 수 있으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무엇이든지 처음 배울 때는 있는 그대로 따라 하다가 숙달된 이후에는 자신만의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SF 부분에서 자, 두 칸, 그 다음에 여기 한 칸에서 assets, 그리고 forward slash를 적게 되면 그 안에 내부에 있는 것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특정한 거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뭐 AAA에서 PNG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그 안에 모든 거 사용하기 편하게 그냥 디렉토리 방식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퍼스텍 YAML 파일은 외부에서 사진이나 데이터 또는 라이브러리가 들어왔을 때 여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플러터 SDK 즉 바구니에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와서 첫 번째 할 일이 외부에서 이렇게 만들었으니 그 안에 또 온로드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제가 here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스프레드 방식으로 점점 찍고 그 안에 보면 스프라이트 보면은 여기 첫 번째 속성이 있죠. 자, 이 부분에 스프라이트라고 쓰시고 그 공간에 제가 이제 웹에서 가져오게 되면 시간차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await이라는 그래서 언로드에는 항상 asynch를 적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퓨처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await 해서 load sprite 이거 내오셔야 되고요. 외우고 이미 지정된 곳의 이미지에 여기에 enemy png 이름은 제가 잘못 줬는데 여하튼 enemy png를 불러온다 싶으면 여기에 enemy png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에너지가 아니고 enemy 스트링 방식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스트링이에요 라고 표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가 바로 이 공간에 그 칸, 체코지 칸 속에다가 이것을 지정을 해 놨고요. 크기가 전혀 지정 안 됐기 때문에 사이즈라는 곳에 스프라이트 컴포넌트 내부에 사이즈라고 있죠. 이렇게 사이즈가 있고 거기에 벡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벡터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수학이죠. 벡터의 특징은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즉, 자, 크기가 어떤 시점에서 이 방향으로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가 있겠죠. 그러면 이쪽에다 제가 똑같이 같은 크기에 같은 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 두 개는 같은 벡터라고 합니다. 만약에 같은 자리에 이렇게 뭔가 또 하나 했어도 이거는 방향은 같지만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같은 벡터가 아니고 다른 벡터입니다. 여하튼 벡터는 그냥 위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벡터에는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갑니다. X축상의 크기, Y축상의 크기로 그 방향까지 설정을 할 수 있죠. 그 벡터는 간단하게 크기와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 부분에 그 등장인물이 나올 만한 그 사각형인데 그 안에 그림이 있겠죠. 그 그림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픽스 단위로 제가 100으로
X축상으로 100의 크기, Y축상으로 100의 크기를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화면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 자, 위치라 한다면 여기를 0,2겠고, 플러스 방향으로, 자, 우리가 자연계, 세상의 모든 것은 마이너스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원래. 방향이란 뜻이죠. 그래서 오른쪽 방향일 때 우리가 플러스라고, 반대쪽 방향일 때는 마이너스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서 증가하면 플러스 방향이고 반대는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자, 크기가 지금 현재 정해졌기 때문에 자, 포지션에서 제가 이렇게 하고 똑같이 벡터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벡터 2를 사용하시고요. 귀찮으면 둘 다 all이라 해서 X축, Y축 공통으로 100이라고 둘게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만약에 여기에 등장인물이 있었을 때 중심을 어디다 두겠느냐? 자, 중심을 여기다 두겠느냐, 여기다 두겠느냐, 여기다 두겠느냐. 만약 중심을 여기다 두게 되면 제가 어떤 위치를 여기다 정했을 때 이 부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고요. 만약에 정중앙에다가 기준을 잡게 되게 되면 정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자, 그것을 앵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앵커를 아무 곳에나 그 속성값 앵커를 지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젯인 앵커라는 위젯을 통해서 자, 점 찍게 되면 정중앙을 두겠다, 아니면은 탑 레프트를 두겠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이미지 중에서 중심은 바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그림이 놓여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언로드는 Q 방식에 있어서 이 히어로라는 그 데이터가 지금 현재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 히어로가 여기에 들어간 상태이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나가겠죠? 어떻게 나가냐 하면 바로 이 부분으로 이 언로드가 바로 이 서클 내부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건 끊임없이 계속 움직이죠. 초당 60 화면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자, 그 상태에서 Q에 데이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다 add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 히어로라는 것을 화면에 뿌리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기 할 릴로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 자, 오른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오늘 배우실 것이 바로 업데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컨트롤 시프트 그 다음에 K를 누르면 이거 없어지고요. 자, 받아오는 변수로서는 W라는 변수를 써 dt, 이게 델타 t 타임이죠. 시간 100만 분의 1초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수포를 쓴 이유는 우리가 상속 받았을 때 자, 업데이트 상속은 이 플레임 게임이라는 곳에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 컴포넌트 자체도 그렇고,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주소인 히어로라는 주소를 거기는 벡터 방식이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에 포지션을 X만 지정할 수도 있고 Y만 지정할 수도 있고요. 차후에 그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X축상으로 제가 이게 바꾼다 싶으면은 이것을 증가를 시키죠. 자, 10 정도로 하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졸라 죄송합니다. 무척 빠르죠. 그래서 이 부분을 1로 바꾸고 만약에 실행을 해보시면 아마 천천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범위를 정하면 되겠죠. 만약에 if 그 다음에 히어로의 x 값이 자, 이 전체 그림의 사이즈를 보시면 자, x축으로 사이즈 하고 리스트 0번째가 x축을 산다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크기가 x축, y축 100이기 때문에 화면 이 부분까지 등장할
할 수 있도록 마이너스 100을 해주시면, 그리고 코드 블럭 내부에 히어로 이미 받아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 자, 실행을 했을 경우에 자, 이렇게 움직이죠. 가다가 끝부분에서 100 정도, 지금 기준이 지금 탑 레프트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 사각형 이미지를 보시면 탑 레프트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끝에서 마이너스 1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y를 바꾸시겠다면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히어로 y하고 y축상으로 1만큼 이동을 한다 그러면 x, y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가겠죠. 가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끝을 보기 때문에 x축으로 아마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동시에 x축, y축으로 내려오고, 자, y축, 제가 설정을 잘못했네요. 여기다가 동시에 이 히어로 y가 사이즈 y축은 1이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100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기시면 자, 내려오고 y축에서 여기서 걸리겠죠. 걸리고 x축으로 안 가네요. 자, x축으로 안 가는 이유는 여기에 이 AND가 동시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의 조건이 만족을 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끝납니다. 하여튼 맥시멈 x축상으로 이렇게 사이즈 0로 만들었고요. y축상으로 사이즈 1로 설정을 했습니다. 차근차근 나중에 여러가지 컨트롤 방식, 배경, 그 다음에 여러가지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자, 오늘 보신 것은 이렇게 온로드하고 업데이트 개념을 배우셨고, 끝으로 델타 T에 대한 개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1 때 우리가 이걸 배우죠. y는 또는 fx는 해서 ax 플러스 b, 문자야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면 되겠죠. 여기다가 f 해도 관계없지만, 자, 이 부분을 기울기라는 얘기죠. 기울기란 0에서 얼마만큼 플러스 방향으로 그리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기울어졌느냐, 자, 그걸 보기 때문에 이 기울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곡선이 있었을 때 이 점이 계속 이 상태로 움직여 간다고 했었을 때 이 점에서 막대기를 하나 갖다 내면 이때의 기울기를 접선의 기울기라고 합니다. 미분에서 만약에 여기다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되겠죠. 여기다 싶으면 이렇게 기울기가 되고, 그러면 이 곡선이 있었을 때 이 곡선이 만약에 fx가 아니고 gx라고 한다면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각 x축상에서 어떤 그 숫자들이 있겠죠. 여기에 만약 3이다 그러면 이 3이라는 것을 대입하게 되면 그때의 그 이것을 미분했었을 때의 기울기가 나옵니다. 이 기울기 가지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 여하튼 이 흐름에 따라서 델타 x 또는 델타 y 하듯이 그 무수히 많은 그 순간적일 때에 그것을 우리가 시간으로 따진다면 타임이죠. 타임이라 하고, 이것을 x축이니까 델타 x dx라고 하죠. 이제 여기는 dy라고 하듯이 여기서 나타내는 dt는 그 시간이죠. 그래서 100만 분의 1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x축으로 y축으로 한계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시간 나는 대로 꾸준한 약속을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